안녕하세요. 당신이 승무원이 되는 시간 10분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2일인데 다들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알차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뚜둥 이겁니다. 실무 면접은 대체 뭘 보는 걸까요? 아니, 실무, 임원, 3차 도대체 뭘 보길래 이렇게 세 번이나 보나? 실무와 임원은 확실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실무 면접에서는요, 기본 베이스를 봐요. 그래서 실무 면접 보러 가시면은 나이가 조금 어린 분들이 거기 면접관으로 앉아 계세요. 임원에 가면은 갑자기 한 아빠가 나타납니다. 삼촌, 아빠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실무 면접에는 오빠들이 있어요. 오빠 언니들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면 실무 면접에서는 뭘 보냐? 제가 생각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이미지, 보이스입니다. 회사가 기대하는 승무원의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크해서 임원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 실무 면접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키는 키 크신 분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비행했을 때 가장 키가 작았던 분은 163?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163에서 4. 이 정도 키의 분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가 조금 작아.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높여서 쓰잖아요. 우리들 전부 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높여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앞니치랑 키 검사를 전부 다 해요. 어차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선 안에서 키를 조금 부풀리시도록, 아니면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169.6이거든요 키를. 그래서 그냥 170이라고 깔끔하게 썼어요. 근데 실제로 쟀을 때 168.8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cm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네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이거는 내 이미지가 승무원으로 괜찮은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요즘 승무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이미지를 살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조사죠. 시장조사. 요즘은 어떤 이미지의 승무원들을 회사가 선호를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합격하기 전에 합격하신 분들이 쓰는 후기 게시판 있잖아요. 그걸 한 10페이지 정도는 연구를 했어요. 그분들이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올린 거 있으면은 그분들 사진들 봐가면서 그분들이 2년제인지 4년제인지 학점은 얼만지 토익 점수는 얼만지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표를 쫙 만들어서 한 10페이지 되는 분들 중에서 제가 딱 읽고 그걸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170, 이 사람은 4년제, 이 사람 학점은 이 사람은 토익은 몇 점, 이렇게 해서 노트를 꽉 채워서 저는 저 나름대로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치를 뽑고 제가 부족한 거를 노트에 정리를 해서 1년 동안 해야 할 목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의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합격을 한다라고 제가 이런 얼굴이 합격하더라 저런 얼굴이 합격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계가 좀 있고요. 합격하신 분들의 이미지를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내 얼굴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내가 어필을 해야 합격에 더 가까울 수 있는지 연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이스는요. 제가 예전에 저도 나름대로 저 혼자만이 가지고 있었던 승무원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승무원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비행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손님들의 서비스를 할 때 물론 웃는 얼굴도 중요하지만은 그 손님들을 응대하는 보이스 안에 정성이라든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친절함이 담긴 음성이 있거든요. 그런 음성을 가지신 분들도 합격을 하시는 걸 보면서 보이스를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 훈련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기분 좋게도 보이스 훈련을 어떻게 하셨나요?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히 보이스 훈련을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한 번씩 했어요. 복식호흡 아시나요? 제가 승무원이 딱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부터는 자기소개도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니까 나름 저도 보이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더 편해요. 누워서 자, 좀 보여드릴까요?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셔요. 이걸 한 3초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3초를 할 때 이 폐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3초 숨을 할 때 배가 그만큼 앞으로 팽창되듯이 나와야 돼요. 와, 배가 터져 나갈 듯이. 이거를 내가 배가 다 터져 나갈 때까지 숨을 다 한번 쉬어보세요. 저는 10초가 걸렸거든요. 근데 내쉴 때가 더 중요해요. 코로 숨을 쉬고요. 입으로 내쉬는데 내가 숨을 들이쉴 때 10초 걸려서 배가 이렇게 빵빵해졌잖아요. 그럼 입으로 그 3배만큼을 내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30초를. 그러면 아주 찔끔찔끔 숨을 내뱉어야 되겠죠. 3초, 10초를 해볼게요. 제가 방금 3초 숨을 쉬고 10초를 내뱉었거든요. 그러면 3초 쉬었을 때는 배가 터질 듯이 뿡 하고 해야 되고 10초 내뱉을 때에는 그게 쪼글쪼글 근데 3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아껴서 조금씩 찔끔찔끔 이렇게 뭐하니 진짜 그거를 누워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숨이 조금 고르게 되기 시작해요. 안정감 있는 호흡이 되기 시작하면서 말을 할 때 숨이 짧지 않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호흡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할 때에는 어떤 직업군은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어떤 직업군에는 그 안에 사람에게 전달할 때 어떤 감성을 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승무원은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훈련법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린 애들에게 읽어주는 구연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쇼호스트 준비하시는 아는 동생은 맨날 매일 밤마다 9시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9시 뉴스를 준비하면은 자칫하면 조금 말투가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뭐 딱딱하다고 해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지만은 이왕이면은 나보다 한참 어린 애기나 동생을 두고 내가 아주 다정하게 구연동을 읽어준다는 마음으로 옛날 아주 먼 옛날 콩지야 어머니 조만간 이 영상 하이킥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 보이스를 상대에게 감정을 실은 친절한 보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평소에 훈련하는 방법을 제가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영상은 일단 10분짜리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일단은 가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